75번입니다. 세 꼭지점의 좌표 A, B, C가 주어져 있는데요. 그런 삼각형 A, B, C가 지금 색칠되어진 삼각형이네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그림에 우리가 좌표를 조금 적어 놓겠습니다. A 좌표가 0,3, 자, B 좌표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 C 좌표는 4, 여기 되겠습니다. 자, 꼭지점의 세 좌표를 아니까 우리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세 변의 길이를 모두 다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 이 AC의 길이와 같도록 AD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ADC는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되도록 D를 잡았죠. 그런데 D를 선분 AB에 잡은 다음에 A를 지나면서 선분 EDC와 평행한 직선을 걷고 나서 이 변 BC의 연장선과 이 평행선이 만나는 점 P에 바로 무엇을 구해달라? 좌표를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 DC와 AP가 평행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보세요. 이 삼각형과 DBC 삼각형과 ABP 삼각형은 어떻습니까? 닮았죠. 왜? 이 각비가 공통이면서 맞죠? 평행하니까 자, 이 각과 이 각은 동의각이 되고 이 각과 이 각도 동의각이 되니까 두 삼각형은 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B 좌표, C 좌표도 알고 A 좌표도 아니까 P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 길이가 같다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변의 길이를 조금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AC의 길이는 어떻겠습니까? 0과 4의 제곱이죠. X차의 제곱은 4의 제곱이고 Y차의 제곱은 3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 3의 제곱을 루트 씌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요? 16 더하기 9니까 맞죠? 얼마? 루트 25가 되어서 AC의 길이가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AD의 길이도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 우리 AB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AB의 길이는요. 자, X차가 얼마 되죠? 0과 마이너스 5니까 자, 5가 되어서 5의 제곱 25가 되고요. 자, 3과 마이너스 9는 차가 얼마 되죠? 12가 되니까 144가 되네요. 자, 이것을 루트 씌우면 되는데 144와 25를 더하면 169가 돼서 루트 169가 얼마가 된다? 1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 길이가 바로 1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이 되고 5가 되니까 바로 BD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자, 이 BCD 삼각형과 BPA 삼각형이 AA 닮음이 있으니까 자, 두 삼각형이 닮았으면 닮은 B가 승리하죠. 자, 따라서 자, BD와 DA가 8대 5가 되면 BC와 CP도 몇 대 몇이 됩니까? 8대 5가 된다는 거 다 알고 있겠죠. 자, 이것은 정확한 길이고요. 자, 여기는 비율이니까 8대 5로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길이는 정확하게 그냥 숫자로 적고 비를 나타낼 때는 항상 동그라미를 적어주거든요. 그래야지 자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평행선 성질에 의해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자, 이 두 삼각형이 닮았기 때문에 닮은 비가 성립하면 바로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8대 13의 바로 닮은 비가 성립하죠. 그죠? 그러면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에서 자, 평행성 성질에 의해서 BD와 DA가 8대 5가 되면 BC와 CP도 8대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이렇게 되면 얘가 8이고 5에 대한 비율이 있으니까 이 점 C라는 것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우리 앞에서도 말을 많이 해봤지만 이 점 C는 선분 누구? 선분 바로 BP를 몇 대 몇으로 8대 5로 뭐 한 점이 되겠다.
내분하는 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이럴 때 P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P의 X 좌표를 A, Y 좌표를 B로 놓는다면, 자, 8대5로 내분하는 점이 4,0을 이용하면 되죠. 자, 그런데 보기를 보니까 모두 다 분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율로 가기는 조금 불편하겠죠. 그러면 내분점을 그대로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일단 내분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어떻게 알았겠죠? 분수 형태로 선을 두 개 그어 놓으라 그랬죠. 자, 괄로, 콤마, 괄로가 되어서 앞에 부분은 X좌표, 뒤에 부분은 Y좌표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8대5가 되니까 자, 어떻게 8호를 각각 분모 분자에 적어주자고 했죠. 그죠? 자, X좌표에도 마찬가지로 8호, Y좌표에도 8호를 적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자, BP를 8대5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우리는 적을 때 P의 좌표부터 먼저 적어주면 되죠. P의 X좌표가 A니까 바로 여기에 A를 곱해주고 B의 X좌표가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5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더해주면 되죠. Y좌표 마찬가지로 자 P의 Y좌표 B를 먼저 곱해주고 B의 Y좌표 마이너스 9를 뒤에 곱해주면 되겠죠. 이것을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리를 좀 하면 8 더하기 5가 13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는 8a 마이너스 25가 되고요. 자, 여기는 8 더하기 5가 13이고 8b 마이너스 95, 45가 되겠죠. 자, 이 내분점의 좌표가 바로 얼마가 된다? C좌표 4,0이 되는 거죠. 4,0. 자, 따라서 X좌표가 4가 되어야 되고 Y좌표가 0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3분의 8a-25가 4가 되니까 자, 그대로 분자 8a-25는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13 곱하기 4를 하면 얼마 된다? 52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8a는 얼마가 된다? 이항하면 플러스 25가 되어서 얼마가 되겠습니까? 77이 되어서 자, A 값은 8분의 77이 될 것이고요. Y좌표는 0이 되잖아요. 그죠? Y좌표는 0이면 분수가 0이 되려면 분모가 13이니까 분자 8b-45가 바로 얼마가 되면 되겠다? 0이 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B 값은 8분의 4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P점의 A, X좌표, Y좌표를 모두 구했죠. 따라서 P점은 8분의 77, 8분의 45. 바로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우리가 평행선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닮은 비를 이용하여 평행선 성질을 이용하면 자, 이런 것도 있었죠. BD 대 DC는 맞나요? BD 대 DC는 BA 대 AP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맞죠? 요게 바로 두 삼각형이 닮았으니까 닮은 비를 이용한 건데 맞죠? 여기서 사용한 것은 바로 뭐다? BD 대 바로 DA는 맞나요? BD 대 DA는 바로 BC 대 CP도 된다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점C는 바로 BP, 선분 BP의 8대5 내분점이다. 그 8과 5의 비율은 바로 여기 AD와 BD의 길이를 구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76번입니다. 자, 가계가 90도이고 BC가 루트 6인 직각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우리가 삼각형 ABC를 정의할 때요. 여러분들 삼각형 ABC를 정의할 때 자, 이 꼭지점에 해당하는 이 각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삼각형의 내각이라고 하죠. 내각. 자, 그럴 때 이 내각, 꼭지점 A가 바라보고 있는 BC의 변 BC를 우리가 대변이라고 하잖아요. 대변. 그럴 때 이 꼭지점 A에 해당하는 이 라지 A 문자에 대한 스몰 a를 우리가 변 BC의 바로 길이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스몰 a로 표현하죠. 그래서 바로 마주보는 변과 각이 서로 문자가 어떻게 된다? 자, 각을 표현할 때는 대문자, 그리고 변을 표현할 때는 소문자로 표현하죠. 그럼 B에 대응하는 선분 AC의 길이는 무엇으로 스몰 b로 표현하고, 자, 각 C에 대응하는 바로 변 AB를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한다? 스몰 c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각 A가 90도이고 선분 BC의 길이가 루트 6이잖아요. 그러면 이 선분 BC의 길이는 다른 말로 스몰 a가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각 A가 바라보는 바로 이 대변의 길이를 바로 각 A의 소문자를 쓰기 때문에 맞죠? 바로 이 루트 6이 바로 뭐가 된다? 이 직각삼각형의 무엇이 된다? 빗변이 된다는 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니 가계가 90도이면서 빗변이 루트 6인 바로 삼각형 ABC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그 BC 즉 빗변을 3등분 했잖아요. 3등분 한 점을 각각 PQ라고 하면 이때 자, 변 BC라고 했으니까 B에 가까운 3등분점이 P가 되고 C에 가까운 점이 Q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 다음 길이의 제곱의 합을 구해 달라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 그냥 직각삼각형을 그리고 논전기하로 풀기는 되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변의 길이의 제곱은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바로 해석기하로 이 직각삼각형을 좌표 평면에 올려놓고 바로 좌표를 이용해서 풀면 훨씬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바로 직각을 가지고 있는 이 꼭지점 A를 원점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면 B와 C는 당연히 X축과 Y축에 놓일 수밖에 없죠. X축, Y축 자체로도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바로 각 A가 90도이므로 A를 꼭지점으로 두면 자, 이렇게 나머지 두 꼭지점은 X축, Y축에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점 B의 좌표를 스몰 b로 하고요. 점 C의 좌표를 스몰 c로 한다면 바로 이 AB의 길이가 바로 스몰 b가 되고요. AC의 길이가 C가 되는 거죠. 그러면 BC는요, 루트 6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수직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되겠죠.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루트 씌운 게 루트 6이잖아요. 그죠?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루트 씌운 게 루트 6이니까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6이라는 걸 먼저 우리가 식으로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럴 때 이 빗변을 3등분해서 자, BC를 3등분해서 PQ라고 했으니까 P점이 B에 가까운 점이고 Q점이 C에 가까운 점이죠. 자, 그러면 각각을 3등분했으니까 이 길이는 모두 다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L은 무엇이 됩니까? 자, AB의 길이의 제곱, 그리고 AP의 길이의 제곱, AQ의 길이의 제곱, AC의 길이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AB의 길이는 벌써 끝났죠. A가 원점이므로 요 길이가 바로 뭐다? 스몰 b가 되니까 이 자체는 바로 B의 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AC의 제곱도 이 길이가 C가 되므로 AC의 제곱은 바로 C의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AP의 제곱과 AQ의 제곱을 찾기 위해서는 자, A를 원점으로 두었으니까 우리는 P점과 무슨 점? Q점만 찾아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P점과 Q점을 해설지처럼 무엇으로 바로 내분점 공식으로 처리해도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 점 P를 구할 때는 자 BC의 길이를 몇 대 몇으로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되겠고 맞나요? Q를 구할 때는 자 BC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한 점이 되겠죠.
물론 그렇게 구해도 되겠지만 좀 더 편하게 우리가 논전기하로 평행선 성질을 이용하여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무엇이냐면요. 점피에서 Y축과 평행하게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요. 이 직각삼각형과 큰 직각삼각형은 닮았죠. 닮은 비가 몇 대 몇이 되겠습니까? 1대 큰 삼각형으로 보면 1대 3이 되죠. 자, 여기가 1대 3이 된다면 이 길이도 몇 대 몇이 되어야 된다? 1대 3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P에서 Y축으로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볼게요. 내려보면 이번에는 이 직각삼각형 여기도 바로 수직이 되니까 그죠? 수직이 되니까 직각삼각형이 맞죠, 그죠?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과 이 큰 직각삼각형은 닮았죠. 그럼 닮은 비가 몇 대 몇입니까? 2대 3이잖아요. 2대 3이니까 얘 또한 2대 3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준다면 다시 한번 Q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X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고 Y축으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면 자, 이 또한 어떻습니까? 각각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이 직각삼각형과 큰 직각삼각형은 닮았고 이 직각삼각형과 큰 직각삼각형도 모두 다 바로 동위각이 발생하여서 모두 다 이각, 이각이 다 같으니까 AA 닮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평행선 성질에 의하여 이 X축이 바로 3등분이 되었죠. 이것도. 따라서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 똑같고 Y축으로도 어떻습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모두 다 똑같다. 그러면 이 점과 이 두 점은 바로 이 OB의 길이죠. AB의 길이를 3등분하는 점이 되고 마찬가지로 Y축 위로도 수순의 발과 만나는 점까지 각각 몇 등분 할 수밖에 없다. 3등분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OB의 길이가 B니까 바로 요 좌표는 3등분 한 점이니까 3분의 B가 되고 여기는 바로 3분의 2B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Y축으로도 요 한 칸은 얼마? 전체 세 칸의 식이니까 한 칸은 3분의 C가 되고 두 번째 칸까지는 3분의 2C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P점의 좌표는 X좌표가 얼마가 되고요? 3분의 2B가 되고요. Y좌표는 바로 3분의 C가 되겠죠. 자, Q좌표는 X좌표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3분의 B가 되고 Y좌표가 얼마가 된다? 3분의 2C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굳이 내분점 공식을 쓰지 않고도 바로 삼각형의 평행선 성질을 이용하여 3등분 했으므로 X축도 3등분하고 Y축도 3등분하니까 쉽게 PQ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도 여러분들 이 문제를 통해서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L의 길이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AB 제곱은 B 제곱이라고 조금 전에 구해놨고요. 자, AP 제곱입니다. AP 제곱은 원점에서 이점까지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루트는 사라지고 원점은 0,0이니까 바로 3분의 2B 제곱이 되겠죠. 3분의 2B 제곱과 3분의 C의 제곱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3분의 2B 제곱은 제곱하면 9분의 얼마가 되죠? 4B 제곱이 될 것이고 3분의 C 제곱은 얼마가 되죠? 9분의 C제곱이 될 것입니다. 자, 플러스 이제 AQ 제곱은 마찬가지로 원점과 Q까지 거리니까 원점은 0,0이니까 각각을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되는데 제곱했으니까 루트가 사라져서 자, 3분의 B제곱은 9분의 B제곱 전체 제곱이니까 9분의 B제곱이고 3분의 2C를 제곱하면 9분의 얼마가 되겠다? 4C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AC 제곱은 바로 무엇이 된다? C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동량 처리해 보시면요. 자, B제곱은 여기 B제곱과 9분의 4B제곱과 9분의 B제곱이 있겠습니다.
그럼 얘가 9분의 얼마가 되죠? 9b제곱이니까 9분의 9b제곱과 9분의 b제곱 9분의 10제곱이니까 9분의 14b제곱이 되겠습니다. 9분의 14b제곱이 되고요. 이제 C도 찾아보면요. 얘도 9분의 9C 제곱하면 마찬가지로 9분의 14C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9분의 14로 묶어버리면 9분의 14에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여기에서 빗변의 길이가 루트 6을 이용하여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6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바로 여기에다 얼마만 곱해주면 되겠다? 6만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요 길이가 바로 6이 되는 것입니다. 요게 바로 L의 값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줘라? 바로 3을 곱해달라는 거죠. 그게 바로 3L이 되는 것입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3하고 9하고 약분하면 3이고요. 3하고 6하고 약분하면 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얼마가 된다? 3L의 바로 값은 2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선생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기억해 달라는 것은 이 P와 Q의 좌표를 자,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자, 해설지처럼 바로 네분적 공식을 쓰려고 하지 말고 바로 네분점 자체가 바로 비율 관계에 의해서 나왔잖아요. 따라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바로 X축과 Y축으로 평행선을 그었을 때 바로 뭐가 삼각형이 닮은 삼각형이 나오므로 자 닮은 비를 이용하여서 여러분들 좌표 찾는 녀석 이런 것도 꼭 여러분들 이 문제를 통해서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77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이 있는데요. 자, 직선 AB 위에 점 D에 대하여 점 D를 지나고 직선 BC와 평행한 직선이 자, 이렇게 읽어버리면 여러분들 이 문제 풀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읽고 다시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을 그린 다음에 해석한다는 것은 좀 불편하죠. 그러면 이럴 때는 여러분들 점을 직접 찍어가면서 바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왕 우리가 점을 찍어서 정확하게 좀 우리가 평행선까지도 나왔으니까 좀 표시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때 여러분들이 좌표 평면에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려면 X축과 Y축을 그린 다음 자, 정확하게 2,3을 간격을 여러분들이 맞출 때는 그냥 A점을 여기에 2,3이라고 했다면 2,3이라고 했다면 여기를 A 2,3이라고 했다면 자, B 7,1은 좀 더 오른쪽으로 가고 이 A점보다는 Y좌표가 낮기 때문에 조금 아래 이렇게 B를 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4,5는 바로 A와 B 어느 정도 가운데 부분에 있으면서 Y좌표가 5가 되니까 A좌표의 Y좌표보다는 좀 더 높게 이렇게 C를 잡아주면 이렇게 삼각형 ABC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간 이렇게 좀 그림을 예쁘게 그리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자, 이럴 때 여러분들 먼저 여기에 선분 AB가 아니고 직선 AB라는 것에 여러분들 키포인트를 줘야 돼요. 이 선분 AB가 아니라 직선 AB니까 이 연장선 위에 또 D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D점이 이 선분 AB 안에 내분점 이 내부에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외부에도 존재할 수 있지 않겠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D를 지나고 이 AB 위에 D를 지나면서 직선 BC와 평행하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D를 잡은 다음에 또 직선 BC니까 이것도 우리가 선분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자, 직선이니까 또 연장선을 그어서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 직선 BC와 평행하게 끊는다고 했어요. 평행한 직선 맞습니까? 평행한 직선이 이 직선 또 직선 AC죠. 그죠? 이 직선과 만나는 점을 E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삼각형 ABC와 ADE의 넓이가 4대 1이다. 그러면
이 삼각형 ABC 큰 삼각형과 이 평행선을 그어서 만나는 이 이점과 연결을 한 이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4대 1이라고 했죠. 그런데 DE와 BC가 평행하다고 했기 때문에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C는 닮음이 되겠죠. 왜? 이 각과 이 각이 바로 뭐가 된다? 동의각이 되고 이 각과 이 각도 동의각이 되면서 A는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공통각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두 개의 삼각형은 닮은 도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닮았을 때 넓이가 4대 1이라는 것은 바로 길이 b는 어떻게 돼야 된다? 바로 길이 b를 제곱한 게 넓이 b가 되기 때문에 길이 b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각각 넓이의 b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따라서 2대 1이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길이 b는 바로 닮은 b가 되잖아요. 그죠? 이 길이 b는 바로 닮은 b가 되기 때문에 이 ADE와 이 ABC 삼각형의 길이 b가 2대 1, 닮은 b가 2대 1이란 말은 이 D점과 E점이 바로 AB의 중점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의 길이비가 2대 1이기 때문에 중점이 되어야 되고 AC의 바로 길이도 AC의 중점인 바로 E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넓이가 4대 1이면 길이비가 2대 1입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 닮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D점이 AB의 바로 뭐가 된다? 중점이 되어야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꼭 이런 그림만 있는 법이 아니죠. 왜냐? 직선, 직선 AB 위에 D를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바로 이 AB의 연장선 위에 바로 D가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길이가 2대 1이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일단 AB의 연장선 위에 D를 선택했을 때 자, 이때 보세요. 여기서 2대 1이란 말은 이 삼각형, 이 큰 삼각형과 이 작은 삼각형이 2대 1이 돼야 되죠. 그리고 이 DE는 BC와 평행하게 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여기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바로 이 삼각형과 이 작은 삼각형이 2대 1이 되기 때문에 이 D점은 여기에 존재할 수는 있나요? 여기는 존재할 수 없죠. 그러면 ADE 삼각형이 더 뭡니까? 길이가 길어지죠. 따라서 D는 이쪽 B의 오른쪽에 존재할 수 없고 A의 왼쪽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착안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어떻습니까? 막꼭지 각이면서 평행하니까 이번에는 이 각과 이 각이 무슨 각이 됩니까? 억각이 되고 이 각과 이 각도 억각이 되니까 닮은 도형이 맞죠. 그죠? 자, 그런데 닮은 비가 2대 1이므로 AB 길이가 2라면 AD 길이가 1이 되어야 되니까 바로 2대 1 형태로 이렇게 D의 위치가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돼버리면 D점에 우리가 좌표를 구하는데 바로 이럴 때는 바깥쪽에 존재했으니까 사실은 외분점으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이럴 때는 D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DB래. DB 또는 BD 할까요? BD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한 점이 바로 점 A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바로 점 D가 위치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점 D라고 했죠. 그러면 점 D가 여러 개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Y좌표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굳이 X좌표는 찾을 필요 없고 Y좌표만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왜 여기에 B의 오른쪽에는 D가 생길 수 없다는 걸 알겠죠? 바로 ADE가 바로 어떻게 이쪽에 생겨버리면 더 길어지니까 닮은 B가 바로 ABC가 더 큰 삼각형이 되어야 되니까 D는 여기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D 좌표를 어떻게 구하면 되겠다? 점 D의 좌표를 구할 때 점 D는 바로 선분 AB의 바로 무엇이 된다?
중점이 된다는 것을 이용하면 되겠고, 자, 이럴 때는 점 D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면 되겠다? 점 D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맞죠? 점 D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이 점 A가 바로 선분 선분 AD라고 하면 뭐 AD라고 해도 되고 AD가 아니라 BD라고 해도 되고 DB라고 해도 되는데 순서만 지켜주면 됩니다. BD라고 했다면 BD의 몇 대면 2대 1 바로 내분점이 바로 점 A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DB라고 했다면 바로 1대 2 내분점으로 바꾸어서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점 A 좌표가 2,3이고 점 B 좌표가 7,1이니까 바로 AB의 중점에 Y 좌표만 찾으면 되니까 Y 좌표는 바로 어떻게 이 Y 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겠죠. 따라서 Y 좌표는 2가 되겠습니다. 되나요? 더하면 4니까 2로 나누면 2가 되겠죠. 평균이니까. 물론 X좌표는 얼마 되겠습니까? 2와 7이니까 더하면 9이니까 사실 X좌표도 2분의 9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여기서 Y좌표의 곱이니까 Y좌표만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바로 점 A가 BD의 바로 2대1 내분점이니까 이때는 점 D를 우리가 A, B로 둔다면 우리는 Y좌표만 찾으면 되니까 그죠? 굳이 X좌표 찾지 말고 Y좌표만 우리가 눈여겨서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대1이니까 2, 1 적고 2, 1 적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얼마를 곱해줘야 되죠? 자, D부터 곱해준다. D 적고 B 적으면 되니까 D의 Y좌표가 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의 Y좌표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네요. 그죠? 1이 되어서 얘를 각각 뭐 해준다? 더해주면 그 내분점의 좌표가 점 A가 되니까 점 A가 2,3이니까 결론적으로 Y좌표는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분자는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분모가 3입니다. 따라서 2b 더하기 1이 바로 얼마 된다? 3 곱하기 3이 되어서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2b는 8이 되고요. 따라서 b 좌표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x좌표를 구해보면 아마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는 것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굳이 구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y좌표 2와 4의 바로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또 다른 한 가지 즉 직선 AB 위에 D가 있다고 했으니까 자, 바깥쪽에 점 D가 놓일 수도 있다는 거 놓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78번입니다. 자, 직선 y꼴 x 위에 한 점 A를 꼭지점으로 하는 정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원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y꼴 x는 직선은 XY 축을요, 어떻게 딱 45도 각도로 바로 그려지는 y꼴 x가 되죠. 이 각이 바로 몇 도가 되는 45도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그죠? 바로 45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y꼴 x도 나왔고 또 원점까지도 나왔으니까 이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x축, y축을 다 그리고 y꼴 x도 정확하게 그려놓은 다음에 푸는 게 훨씬 좋겠죠. 항상 여러분들 직선이 나오면요. 우리가 아직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겠지만 이 기울기가 여러분들 항상 문제 푸는데 항상 키포인트가 된다는 것도 꼭 알아놓기 바랍니다. 기울기가 1일 때는요. 바로 이 각이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기울기가 1일 때는 45도라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X축, Y축을 그린 다음에 자, 삼각형 ABC가 바로 무엇이 된다? 정삼각형이 되니까 자, 이런 형태로 먼저 그려 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삼각형 ABC의 넓이가
36 루트 3이다. 이 삼각형의 정삼각형의 넓이가 나왔다는 말은 바로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지만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정삼각형의 높이는 어떻게 되죠? 2분의 루트 3a가 되고요. 자,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4분의 루트 3a 제곱이 된다는 거. 뭐 비록 여기서 증명을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이 내용은요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는지도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도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는 다 말을 했잖아요. 그죠? 꼭 여러분들이 숙지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넓이가 나왔으니까 바로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고 그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삼각형이 바로 높이도 구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 이 점 A의 X좌표와 Y좌표의 곱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점 A는 Y꼴 X 위에 있는 점이죠. 여러분들 Y꼴 X 위에 있는 점들은 어떤 점입니까? X좌표와 Y좌표가 뭐하다? 같다는 거죠. 맞죠? 따라서 두 개의 좌표 중에 하나만 안다면 그죠? 나머지 하나는 같다는 것을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맞죠? y꼴 x 위에 있는 점은 x좌표와 y좌표가 같다는 거 알고 있겠죠? 자, 그러면 넓이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일단 A로 두고요. 우리 한 변의 길이부터 한번 구해 봅시다. 그러면 4분의 루트 3에 바로 A 제곱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 바로 36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루트 3은 약분이 되고요. A 제곱은 36 곱하기 4죠. 물론 얘도 계산을 해도 되겠지만 각각이 제곱수니까 36은 6의 제곱이고 4는 2의 제곱이니까 6 곱하기 4의 제곱으로 4의 제곱이 아니라 4는 2의 제곱이니까 그죠? 6 곱하기 2의 제곱으로 여러분들 생각할 수가 있죠. 따라서 12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므로 A는 얼마가 돼야 된다? 자, 사실 A 제곱이 12의 제곱이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죠. 12가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12인데 얘는 도형이니까 길이니까 양수가 되어야 되죠. 따라서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힌트가 무게중심이 원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게중심이 바로 이 점, 원점이 바로 무게중심이 된다고 했으니까 얘가 바로 2대 1이 되겠죠. 2대 1. 맞나요?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 또 우리가 높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요 길이를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정삼각형의 높이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2분의 루트 3a가 되어야 되겠죠. 자, 따라서 a가 10이니까 바로 약분해서 6 루트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정삼각형을 그렸는데 바로 무게중심이 원점이 된다는 말이니까 무게중심은 바로 중선이 지나는 점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정삼각형에서 높이를 꺼버리면 맞죠? 무게중심의 바로 원점에 있다는 말은 무게중심 자체도 y꼴 x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밑변에 바로 수선의 발을 끊는 여기서 말하면 이 점도 반드시 어디에 존재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y꼴 x 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이해가 됩니까? 이 점 A도 y꼴 x 위에 있는 점이고 자, 무게중심도 y꼴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수선의 말도 바로 y꼴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높이가 바로 얼마가 된다? 6 루트 3이 되니까 바로 이 OA 길이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요? 이 6 루트 3을 2대 1로 내분한 점이기 때문에 바로 6 루트 3에 바로 몇 분이면 두 칸, 한 칸이니까 세 칸 중에 몇 칸이다? 두 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약분을 하면 얼마 된다? 바로 4 루트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 OA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4 루트 3이 된다는 거죠. OA의 길이가 안 보이나요? 4 루트 3이 되는 것입니다. 4 루트 3.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A 좌표를 찾는 방법을 잘 보세요. 자, 이 각이 45도잖아요. 그죠? 그러면 A에서 자, 어디에? X축으로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보세요. 내려보면 바로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되겠습니까? 여기가 45도면 여기도 45도니까 바로 1대 1대 루트 2를 만족해주는 바로 무엇이 된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루트 2에 해당하는 게 4 루트 3이니까 1에 해당하는 것은 얼마가 된다? 4 루트 3을 4 루트 3을 바로 무엇으로 루트 2로 나눈 게 바로 요 바로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D라고 한다면 이 OD의 밑변의 길이가 바로 얼마가 된다? 루트 2분의 4 루트 3이 된다는 거예요. 1대 1대 루트 2를 적용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AD, 즉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도 루트 2분의 4 루트 3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점 A의 좌표는 어떻게? 루트 2분의 4 루트 3, 루트 2분의 4 루트 3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유리화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지 않았느냐 하면 곱을 구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x좌표와 y좌표를 각각 곱해주면 분모는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분자는 4, 4, 16에다가 루트 3, 루트 3을 곱한 3이 되겠죠. 따라서 2와 16이 약분해버리면 자, XY 좌표를 곱한 값이 얼마가 된다? 2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24가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삼각형이 나왔으면 반드시 높이와 넓이 구하는 공식을 꼭 알아두어야 되고, 자, 이 H 또한 어떻습니까? 이 중선이잖아요. AH가. 따라서 원 A도 Y 꼴 X 위에 있는 점이고 O도 원점도 Y 꼴 X를 지나니까 이 바로 수선에 반은 이 H점도 바로 Y 꼴 X 위에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이 넓이를 통하여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높이도 구할 수가 있으면 바로 AO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죠. 2대 1에 의해서 구할 수 있는데 바로 이 A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수선의 발을 꺼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여기가 또 45도가 되기 때문에 1대 1대 루트 2가 성립하기 때문에 바로 A 좌표를 이렇게 쉽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답은 24인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점A를 선생님이 어디에 잡았습니까? 1사분면에 잡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점A가 꼭 1사분면에 있어라는 법이 있습니까? 4사분면에 이렇게 점A가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는 정삼각형이 어떤 식으로 이런 형태로 그려질 것입니다. 대충 그려보면 자 이런 형태로 그려질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원점이 바로 무게중심이 되면서 바로 이 좌표가 바로 뭐가 된다? H가 되겠죠. 이기로 말하면 얘가 중선이 되니까. 그러면 이 A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부한 루트 2분의 4 루트 3에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부호 반대로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바로 4 루트 3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착안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점 A가 바로 뭡니까? 점 A가 이쪽에 Y꼴 X 위에 왔는데 무게 중심이 바로 원점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정삼각형은 Y꼴 X를 대칭축으로 놓는다면 바로 서로 선대칭 도형이 되겠죠. 즉 포개진다는 뜻입니다. 이 Y꼴 X를 기준으로 접으면 이 정삼각형이 포개지는 선대칭 도형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점을 1사분면에 잡거나 바로 3사분면에 잡거나 바로 좌표는 다르겠지만 그 곱은 어떻겠습니까?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그것을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AO 길이가 얼마가 되는
4루트 3이 되는 걸 우리가 찾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점 A에 바로 X좌표를 K로 두면 Y좌표도 K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점 A와 바로 원점하고의 거리가 4루트 3이 되니까 원점하고 거리는 각각 어떻게 X차의 제곱, Y차의 제곱을 한 다음에 뭘 하면 된다? 루트를 씌우면 되겠네요. 그게 바로 얼마가 된다? 4루트 3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면 2K 제곱이 되면서 여기가 16 곱하기 3이니까 얼마가 된다? 48이 되고 결론적으로 K 제곱은 얼마가 된다? 바로 2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물어보는 게 X좌표, Y좌표의 곱이니까 바로 K 제곱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24로 끝나겠지만 K 값은 바로 뭐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4, 저 2 루트 6이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K가 2 루트 6이면 A 좌표가 2 루트 6, 2 루트 6이 될 것이고, 자, K가 마이너스 2 루트 6이면 A 좌표는 마이너스 2 루트 6, 마이너스 2 루트 6이 되어서 동일하게 K 제곱의 값은 얼마가 된다? 2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여기 이 좌표들을 각각 여러분들이 뭘 해본다면 유리화를 한번 해보세요. 유리화를 해보면 분모는 2가 되고 분모 분자의 루트 2를 곱했으니까 4 루트 6이 되므로 2와 4를 약분하면 2 루트 6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점을 1, 4분면에 잡거나 3, 4분면에 잡거나 그 X좌표와 Y좌표의 곱은 24로 일정하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79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점 O를 한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가 있는데요. 자, 두 선분 OA와 OB의 바로 중점을 각각 CD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럴 때 두 선분 AD와 BC의 교점이 8,10이에요. 자, 이럴 때 이 작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개의 삼각형의 꼭지점의 좌표만 안다면 무게중심은 평균을 이용해서 구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원점을 하나 알고 있으니까 C와 D의 혹시 좌표를 알 수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자, 여기에 지금 C와 D가 OA와 OB의 중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AD와 BC가 여기에서 선분 AD와 선분 BC가 바로 선분 AD와 선분 BC가 바로 무엇이 됩니까? 이 큰 삼각형 OAB에 바로 무엇이 된다? 중선이 되는 거죠, 중선. 왜? 중점이 연결했으니까. 그러면 이 8,10이 바로 무엇이다? 큰 삼각형 OAB의 바로 무게 중심이 바로 8,1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큰 삼각형의 무게 중심이 주어진 꼴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작은 삼각형의 무게 중심을 구하기 위해서는 C와 D의 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자, A의 좌표를 A, B라고 놓고 B의 좌표를 C, D로 놓는다면 자, 여기에서 OAB에 의해서 바로 관계식을 하나 만들 수 있으면서 그러면 이렇게 두면 C의 좌표는 바로 뭐가 됩니까? OA의 중점이 되니까 얘가 바로 2분의 A, 2분의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OA의 중점이니까. 그러면 D의 좌표는 OB의 중점이니까 D의 좌표는 2분의 C, 2분의 D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 OCD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3분의 맞나요? X좌표의 합의 평균이니까 자, 3분의 0은 생략해도 되겠네요. 즉, 3분의 2분의 A 더하기 바로 2분의 C가 될 것이고 Y좌표도 또한 3분의 2분의
B 플러스 2분의 D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A와 C와 B와 D에 대한 어떤 식이 하나 나와야 된다는 것인데 그걸 바로 이 8,10으로 체크해 보면요. 자, 큰 삼각형에서 무게중심을 구할 때는 X좌표는 3분의 0과 A와 C의 합이니까 바로 3분의 A 플러스 C가 바로 얼마가 되어야 된다? 무게중심의 X좌표 8이 되어야 되고 3분의 Y좌표 0과 B와 D의 합이 바로 얼마가 되어야 된다? 10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에서 A 플러스 10은 얼마가 되고 24가 되고 B 플러스 D는 얼마가 된다? 3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각각 A와 C와 B의 D의 바로 값은 다 알 수가 없겠죠. 왜? 모르는 문자 4개씩 2개니까 알 수가 없지만 합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할 때 여기와 A, C, B, D가 이렇게 있으니까 자 번분수 형태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분모 분자에 각각 어떻게 곱해주면 된다? 2씩 곱해주면 되겠습니까? 2씩 이렇게 곱해줘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분모는 6이 되면서 2와 2와 2가 모두 다 약분하니까 A 플러스 C가 되고요. 여기도 6분의 B 플러스 D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C가 바로 얼마가 된다? 24라고 구해 놓았고 B 플러스 D가 30이라는 걸 구해 놓았기 때문에 바로 무게중심은 6분의 24인 4와 6분의 30인 5가 되어서 바로 4,5가 바로 이 삼각형 OCD의 무게중심의 좌표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이 8,12, 8,12 바로 이 OAB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는 걸 떠올려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